119 마가선 명품 아파트 주민들,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가 사망하고 환자의 자식이 찾아오는데 갑질한 자들의 최후. 사이렌 소리는 도시의 혈관을 흐르는 붉은 피와 같았다. 생명을 향한 절박한 흐름. 김대현의 발이 엑셀을 지그시 눌렀다. 15년 차 베테랑 구급대원인 그의 심장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규칙적으로 하지만 강하게 뛰었다. 흉통을 동반한 호흡곤란. 70대 남성.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정보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내비게이션이 마지막 회전을 알렸다. 강북의 오래된 부촌으로 들어서는 길목, 프레스티지 힐. 이름 한번 거창했다. 하지만 구급차가 좁은 2차선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대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길 양쪽으로 빈틈없이 주차된 값비싼 외제차들이 흡사 성벽처럼 구급차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었다. 중앙에 겨우 한 대가 지나갈 법한 공간. 하지만 그마저도 골목 중간에 비상등을 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대연이 짧게 경적을 울렸다. 비켜달라는 정중한 신호였다. 하지만 차는 요지부동. 잠시 후 말끔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불쾌하다는 듯 구급차를 향해 걸어왔다. 대연이 창문을 내렸다. 119 구급차입니다. 응급 환자가 있어 지나가야 합니다. 남자는 구급차에 번쩍이는 경광등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소개라니. 대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람을 살리러 온 길에 대체 누구의 소개가 필요하단 말인가? 선생님, 지금 농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동네 주민 맞습니까? 저희는 외부 차량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골목 명품 주민 커뮤니티 방침이라서요. 남자의 입에서 나온 명품이라는 단어가 유독 귀에 거슬렸다. 그의 뒤로 집 안에서 나온 듯한 다른 주민 몇몇이 더 나타났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구급차를 위아래로 훑쳤다. 사이렌 소리 시끄럽네요. 애들 깨겠어요. 저 차 폭이 너무 넓어서 우리 차 긁고 가겠는데? 여기 주차 규정 모르시나 봐. 외부인은 아래 공영주차장에 대고 걸어오셔야죠.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대연의 옆자리에 앉은 신입대원 박주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호소했다. 제발 길 좀 비켜주십시오. 1분 1초가 급합니다. 환자분이 위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환자가 우리 주민이면 우리가 알아서 조치한다니까요. 이름이 뭡니까? 주민 대표인 듯한 남자가 턱짓을 하며 다그쳤다. 신고 내역에 뜬 이름은 김노인. 주소는 분명 이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대연이 환자의 이름을 말하자 주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아, 그 할아버지. 그 양반 여기 사람 아니에요. 월세 사는 양반이지.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 명품 커뮤니티의 룰을 깰 순 없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오직 이 골목 안의 시간만 다른 차원으로 흐르는 듯 했다. 대연의 이성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는 결국 운전석에서 내려 소리쳤다. 다 비키세요. 지금 당신들이 하는 짓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그의 절규는 그들만의 견고한 성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들은 오히려 언성을 높이는 대연을 무례하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결국 대현과 박주임은 차를 버리고 들것을 꺼내 달리기 시작했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응급 장비와 들것이 어깨를 짓눌렀다. 300m. 평소라면 금방이었을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골목 끝 작은 대문 앞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희미하게 눈을 뜨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노인의 손을 잡았을 때 대연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갔음을 직감했다. 병원으로 이송하는 내내 제세동기를 붙이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모니터의 그래프는 끝내 평탄한 직선을 그렸다. 사망. 병원 응급실에 울려 퍼진 차가운 단어였다. 그날 이후 대연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을 막아서던 주민들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고 귓가에는 월세 사는 양반이라며 경멸하던 목소리가 맴돌았다. 무력감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였더라면 처음부터 경찰을 부를 걸 그랬나.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런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았다. 모든 구급대원이 겪는 딜레마였다. 며칠 뒤 소방서 내부 감찰 조사가 시작됐다.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의례적인 절차였지만 대연에게는 가혹한 시간이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과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조사관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연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처져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잿빛 같은 일상을 보내던 대연에게 또다시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주소를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프레스티지 힐. 바로 그 골목이었다. 이번엔 50대 여성 의식 저하였다. 박주임이 긴장한 얼굴로 대연을 쳐다봤다. 선배님, 또 그 골목입니다. 알아. 대연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이번에는 절대 길을 막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운전대를 잡으며 다짐했다. 골목 입구에 다다랐을 때 풍경은 예상과 조금 달랐다. 지난번처럼 값비싼 차들이 늘어서 있긴 했지만 골목 한가운데에 낯선 검은색 세단 몇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다. 그리고 그 차들 옆에 제복이 아닌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서 있었다. 구급차가 멈춰 서자 그중 한 남자가 다가왔다. 훤칠한 키에 서늘한 눈매를 가진 30대 후반의 남자였다. 그는 대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길은 확보해 두었습니다. 환자에게 최대한 빨리 접근해 주십시오. 대연은 의아했지만 일단 환자가 우선이었다. 구급차는 막힘없이 골목 안으로 진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번 그 검은색 세단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이르렀다. 주민대표 이재원의 집 앞이었다. 이재원이 불안한 얼굴로 아내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고 다른 주민 몇몇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지난번에 그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현과 박주임이 신속하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에 옮기는 동안 아까 그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이재원에게 다가갔다. 이재원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신지? 소방청 차장 김세연입니다. 소방청 차장. 그 직책이 주는 무게감에 이재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세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난 6월 12일 이곳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진입 방해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주민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김세연은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계속했다. 일주일 전 여기서 돌아가신 김노인 어르신. 제 아버지입니다. 충격적인 한마디였다.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침묵. 이재원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못했다. 김세연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제 아버지는 당신들이 월세 사는 양반이라며 길을 막는 동안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어갔습니다. 당신들이 지키려던 그 명품 커뮤니티의 가치가 한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했습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그날 대연이 제출했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파일이었다.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날 구급차 진입을 방해하셨던 분들 명단입니다. 이재원 씨 외 5명. 김세현이 손짓하자 뒤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시청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견인차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골목으로 들어왔다. 지금부터 응급 차량 통행 방해 혐의로 이 골목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전부 견인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업무방해 및 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형사 입건하여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벌금은 물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차장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재원이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김세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규정과 방침 말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이라는 규정. 견인차의 갈고리가 번쩍이며 외제차의 범퍼를 걸었다. 차주인 주민들이 뛰쳐나와 악을 썼지만 경찰들이 단호하게 그들을 막아섰다. 한 주민은 자신의 차가 끌려가는 것을 보며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명품이라는 허울 좋은 성벽이 법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무참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김세연은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는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출발하려는 구급차로 다가와 운전석의 대원에게 허리를 숙였다. 김대현 대원님, 그날 제 아버지를 위해 끝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목이 메어왔다.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백미러를 통해 무너져 내린 주민들과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김세연 차장의 모습이 보였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강북 부촌의 민낯, 명품 주민의 갑질이 부른 비극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다. 주민들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프레스티지 힐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며칠 후 김세연 차장의 인터뷰가 방송되었다. 카메라는 담담한 표정의 그를 비추고 있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일을 사적인 복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명의 아들이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입니다. 이번 조치는 제 아버지 한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응징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깊은 울림을 주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곤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고 누구를 모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가 아프고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은 좁은 골목이나 불법 주차가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진 우리 사회의 그릇된 특권의식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대현은 조용히 TV를 껐다. 책상 위에는 김세현 차장이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정식 공문으로 된 감사장과 함께 그의 자필로 쓰인 짧은 메모가 있었다. 그날 당신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은 메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랐다. 창밖으로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누군가의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소리. 대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움츠러들어 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거리로 나갈 것이다. 주소를 아는 곳이든 모르는 곳이든 그곳에 사람이 있는 한 그의 구급차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골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겠지만 이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질문 하나가 남게 될 터였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막고 또 무엇을 위해 이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이제 남겨진 모두의 몫이었다. 뒤에 자연스레 오천자 이어서 마무리하고 유튜브용 제목 10개 줘. 생각하는 과정 표시. 이야기 이어가기 오천자 분량. 그날 이후 도시의 소음 속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전에는 그저 또 하나의 사건을 알리는 다급한 신호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경종처럼 느껴졌다. 김대현이 운전하는 구급차의 길을 가로막는 차들은 눈에 띄게 줄었다. 오히려 길을 터주기 위해 황급히 핸들을 꺾는 차들이 늘었다. 프레스티지 힐 사건은 단순한 뉴스 가십을 넘어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시장 골목에서 낙상 사고로 인한 노인 환자 신고가 접수됐다. 좁고 복잡하기로 유명한 구급차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다. 대현과 박주임은 또다시 차를 길가에 세우고 장비를 챙겨 달려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비를 맞으며 장사를 정리하던 상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길을 막고 있던 좌판과 오토바이를 치우기 시작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리로 이리로. 영감님 그거 이리 주쇼. 내가 들게. 길 텄어요. 어서 들어가요. 그들은 자신들의 몸과 물건이 비에 젖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급차가 지나갈 아주 작은 틈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대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한 상인이 활짝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다. 얼마 전 뉴스에서 봤던 바로 그 구급대원이라며 응원의 말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구급차는 환자의 바로 앞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골든타임, 그 소중한 시간은 온전히 환자를 위해 쓰였다.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주임이 젖은 머리를 털며 말했다. 선배님, 세상이 조금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대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그는 김노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 불빛이 모여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비추고 있는 것이라고. 한편 프레스티지 힐은 과거의 명성을 완전히 잃었다. 골목은 횡했다. 견인된 차들이 있던 자리는 흉터처럼 비어 있었고 몇몇 집에는 금매라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명품 커뮤니티라는 단톡방에서 시시콜콜한 자랑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 선임과 벌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이재원은 결국 살던 집을 내놓았다. 아내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남편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소방청 차장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해야 했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부는 이웃들의 싸늘한 시선과 사회적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기로 했다. 이삿짐 차가 들어오던 날, 이재원은 텅 빈 골목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때 한 택배기사가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대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거슬린다고 인상을 썼을 테지만 그는 저도 모르게 다가가 길 한쪽으로 상자를 치워주었다. 고생 많으십니다. 무심코 튀어나온 한마디. 택배기사의 의아한 표정을 뒤로하고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규정 위반의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소방청 차장 김세현은 그 후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의 책상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아버지를 보며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저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의 주도로 응급 차량 길 터주기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법제화가 강화되었고 관련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는 사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들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대여는 이제 곧 정년을 앞둔 베테랑 동료와 함께 출동에 나섰다. 평범한 저녁, 또 한 번의 사이렌이 울렸다. 현장으로 가는 길 동료가 툭 던지듯 물었다. 김 팀장, 당신은 이 일 언제까지 할 거야? 힘들지 않아? 대여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매일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은 영혼을 갉아먹는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안다.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달릴 때 누군가는 삶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봐야죠. 아직은 저 사이렌 소리에 심장이 뛰니까요. 그의 대답에 동료는 더 묻지 않고 창밖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구급차는 붉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도시의 심장을 향해 다시 힘차게 달려나갔다.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오만과 편견의 벽은 없었다. 대신 보이지 않는 따뜻한 연대와 책임감이 생명을 향한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렇게 세상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